자, 다음은요.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면서 쓸 집무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방부로 가기로 했잖아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여기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 청사에서 5월 10일 업무를 시작한다. 어제 인수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동안은요, 지금 이게 예비비 배정도 늦어지고 해서 5월 10일은 당장 못하고 지금 쓰고 있는 지금 경복궁 근처에 통이동 집무실이 있거든요. 그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청사로. 다만 지금 나오는 게 원래대로라면 국방부 청사에 3층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 뭐 비서실과 같이 있으면서 쓰게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5층에 임시로 집무실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이사가 끝나면 나중에 또 옮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윤 취임 전까지 벙커 집무실 준비 가능하다. 임시로라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방부 이사를 시작했죠. 국방부의 모습이에요. 보안문서 파쇄 소리 요란한 국방부.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청사 이사가 시작됐다. 내달 14일까지 5번에 걸쳐 짐을 옮기는데 그래서 빨리 옮기면은 뭐 이 윤 당선인과 뭐 동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일단 다 뺀다 짐을. 그리고 보안문서 관리 이게 또 자칫 이사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파쇄라고 있거든요. 그냥 바쁘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급하게 지금 이렇게 이사하니까 너무 좀 당혹스럽고 뭐 그렇다. 이런 반응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박봉건 의원님. 하여튼 임시로라도 어떻게 집무실을 만들어서 5월 10일 날 무조건 취임식 끝나면 국방부 청사 건물로 들어가서 집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청와대 집무실을 빼겠다는 거는 예. 화일 시위를 떠난 화살이에요. 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천 의지 확고하기 때문에 예. 이건 되돌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편하더라도 임시 집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정식 집무실이 만들어지면 옮기겠지만은 당장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돌려주겠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 캠프 험프리스를 다녀왔는데 예. 이 청와대 집무실 빼는 게 뭐 안보 공백 운운하면서 조금 처음에 청와대 조금 부정적 기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북한이 지금 핵무기 실험을 예. 하고 ICBM 발사를 뭐 김일성 생일 15일쯤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보 불안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북한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그렇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 캠프 험프리스가 전 세계 미군 기준이 세계 최대입니다. 예. 가장 큰 곳이고 그 당선인도 그 유세 기간이랄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강조했던 게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여주면서 안보 공백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국방부 청사에서 10일부터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 갖고서 뭐 대통령께서도 북악산 개방하시고 뭐 청와대 개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뒷다리 잡는 일 없이 용산 집무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작은 된 거예요. 뭐 결정이 되고 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다시 또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장혜찬 단장께는 좀 상황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민생을 챙기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일단 미루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에 계시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높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와대 집무실 옮기는 것도 이것도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루진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지금 민주당 쪽 일각 정치권에서는 이건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화문 시대 첫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미루지 않고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100번째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질문 많이 받으셨죠, 이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핵심은 광화문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사무 공간에서 예.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를 통해 재앙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능이나 규모도 축소하겠다. 이제 대통령실로 불려야겠죠. 청와대라는 용어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못 갈 거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어떤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이냐 예를 들어서 용산이냐가 중요한 게 청와대에 아니기 먼저 때문이죠. 입주해서 이걸 나중에 좀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은 그 취지 자체가 다 사라진다 이 뜻입니까?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나오기 힘든 어떤 정치적인 여러 여건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화문이냐 용산이냐가 아니라 예.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냐 일반 사무 공간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이나 국회의 반대와 상관없이 당선인과 이제 신임 대통령의 의지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민생이 중요한데 국회에서 몇 가지가 이 쟁점이 되어서 정쟁화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추진이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입법사항입니다. 정부 조직을 매개로 해서 다른 민생 법안이나 추경 법안 등등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반면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는 국회에 동의하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선인이 뚝심 있게 추진해서 5월 10일 이후에 결과물을 국민께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 여론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빨리 하는 게 잘했다. 혹은 이거 빨리 한 거 좀 조급했던 거 아니냐. 그 국민들의 평가는 5월 10일 이후에 이 신임 대통령이 겸허하게 또 받아들여야 예. 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못 얻어서 다른 민생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발목이 잡힐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가부 문제와는 사안이 좀 다르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김남국 의원께서 지금 장해찬 단장이 말씀하셔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지금 발언기 달라고 몇 번을 표시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윤석열 당선이 너무나 성급하고 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벗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나 소통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보이는 모습이 용산과 관련되어서 이전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광화문에서 용산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많은 부처와 예. 언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한 채로 꼭 그날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오히려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단적인 부작용을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보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밀어붙이겠다.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본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NSC도 열지도 않고 국민회의도 열지도 않고 통일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의사결정이 된지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재산권 피해만 보고 많은 기업들 도산하고 부도나고 예. 국민들 거리로 내앉아가지고 정말 실직하고 이러한 어떤 정부의 의사결정 예.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인가 정책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장단점 따져보고 부작용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뭐 5월 10일 날짜 정해졌고요. 아까 박봉건 의원 말씀대로 이제 화살이 떠났어요. 뭐 이거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정이 됐고 뭐 이사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인수위에서도 아마 여론의 동향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겠죠 지금.